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내용, 오늘 배울 내용이요. 37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37번째 강의. 우리 교재 132페이지서부터 13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내용 정리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문제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다 그랬는데요. 자, 일단은 2차 함수의 생김새부터 알아야 되겠죠? 2차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fx가 우리 뭘 뜻하죠? y의 값 높이를 뜻하게 되죠? 이 fx가 바로 2차 방정식의 일반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을 가질 때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들어가서는 이런 일반형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2차 함수의 정의이긴 하지만 2차 함수의 모양새들을 먼저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걸 선생님이 분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형태들은요. 자, 네 가지의 형태를 분류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네 가지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기본형이 있어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수분해형이라는 게 있어요. 인수분해형. 자, 일단 기본형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기본형이라는 것은 y는 ax 제곱 여기까지. 그러니까 2차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2차 항만 가지면 바로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꼴을 갖다가 바로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표준형.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2차식입니다. 그래서 2차도 있어야 하고 1차도 있어야 하며 상수항도 존재할 때 일반적인 형태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인수분해형은요. y는 a의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 이렇게 두 근의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인수분해형입니다. 자, 얘네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차이점 느껴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냐? 기본형에는 미지수가 사용된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a는 표준형에도 사용이 되고 일반형에도 사용이 되고 인수분해형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a라는 요 문자를 제외하고는요. 사용되는 것들이 다른 문자들이 보면요. 표준형에서는 p와 q가 사용되죠. p와 q. 일반형에서는 b와 c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사용됩니다. 자, 이것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PQ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한 것이냐? 바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평행이동.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고요. 자, 이 BC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은 바로 이 알파, 베타가 두 근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형태들을 기본적으로 눈에 좀 익히셔야 하겠고요. 자, 이것들이 사용되는 문제마다의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형은 어떨 때 문제를 사용을 하느냐? 기본형이라는 것은 바로 기본형이라는 것은 꼭지점이 원점일 때 사용합니다. 꼭지점이 원점일 때 사용을 한다. 자, 문제에서 만약에 꼭지점이 원점이고 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그때는 빨리 기본형을 쓰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쓰면요 답 안 나와요. 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은요. 일반형은 어떨 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바로 y절편이나 y절편. 자, y절편이 나왔을 때 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y절편은 x가 0일 때 c값이 바로 y절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y절편이나 바로 세 점이 주어지는 형태에서 바로 일반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이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근이 주어지거나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알파, 베타가 두 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x축 위에서는 x절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인수분해형을 사용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표준형을 써요.
전부 다 표준형을 썼는데 표준형은 너무 많아요. 표준형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꼭지점이 주어져도 표준형을 씁니다. 꼭지점. 그 다음에 축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표준형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 그 다음 감소, 그 다음에 최대, 그 다음에 최소,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오면 표준형을 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표준형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함수가 수학의 꽃이거든요. 예, 물론 믿을지 모르지만 함수가 수학의 꽃이라면 함수의 꽃은 바로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울 때 어떤 함수 단원을 배우건 간에 항상 첫 번째 익혀야 되는 것은 바로 표준형에 대해서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지만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지점하고 축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를 구하는데 구하는 요령은 바로 표준형에서 구해진다라는 거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2차 함수의 형태고 이 중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표준형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차 함수의 표준형 그랬습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꼴이라고 그랬죠? 자, 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요 그래프는요, 바로 y는 a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뭐한 그래프다?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다.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인데요. 일단은 요 A의 값은요, 뭐에 영향을 주냐면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게 A가 갖게 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타나요. 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요. 선생님이 쉽게 판단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홀수차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나 3차 함수, 우리 3차 함수는 아직 배우려면 멀었지만 1차 함수라는 홀수차 함수가 나오면요. 1차 함수는 직선이죠. 직선인데 y는 ax 플러스 b꼴에서 a, 그러니까 x 앞에 계수죠. x 앞에 계수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기울어져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양수일 때는요, 오른손 들어예요. 양수일 때는 오른손 들어, 이렇게. 오른손 들어.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왼손 들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는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내려가고 있고. 이게 홀수차 함수입니다. 짝수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 꺾여요. 한 번 꺾이니까 내려가다 올라가고 올라가다 내려가요.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뭐 양수, A가 양수일 때 왜 아래로 볼록인지 자꾸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선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양수고 아래로 올라갈 때 음수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게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음수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을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뭐죠?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는 거니까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3차, 4차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3차 함수는 양수일 때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손 들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두 번 꺾여요. 자, 그러면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두 번 꺾인 그래프. 이렇게 되고요. 4차는 어떻게 될까요? 4차는 두 손을 다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여서 올라가는 그래프. 이해되죠?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턱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4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우리가 다음 배울 것까지도 미리 좀 해봤네요. 자, 어쨌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형태는 A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애초에 y는 ax 제곱의 그래프라는 것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선생님이 양수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서 a는 당연히 양수겠죠. 왜? 아래로 볼록하니까. 자, 이 그래프를 바로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자, 여기겠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겠죠? 바로 요 그래프가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이제 특성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 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꼭지점 원점이었는데요. 자, 이게 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꼭지점 P, Q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에요.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이차함수라는 것은 선대칭 도형이죠. 가운데를 딱 반으로 해서 좌우를 접으면 포개어지는 형태입니다. 그 축이 어디가 됐느냐 그거죠. 그 축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쭉 내리면 이게 바로 축이 되겠죠. 이 축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x가 p인 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축은 x는 p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이놈의 세 번째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증가는 바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갈 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크다 작다? 크다가 되니까 바로 x가 p보다 큰 쪽에서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감소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감소는 반대니까 x가 p보다 어떨 때? p보다 작을 때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네 번째,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정의역은 모든 실수. 네 번째? 이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죠. 자, 여섯 번째.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표준형에서의 함수값 위로죠. 그러니까 요 위로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근데 치역은 집합이니까 어떻게 나타내요? 바로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놈을 갖다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표준형을 알았으니까 세 번째는 일반형의 부호 판단입니다. 일반형의 부호 판단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에요. 자, 요 놈의 부호 판단법인데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얘네들을 각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연습해뒀죠? 자,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는데요. 선생님이 축만 구해볼게요. 축만. 자, 얘는 어떤 놈이 나오냐면 x-1의 제곱이 나오죠? 요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놈이 나오고요. 자, 요 놈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자, 요 놈은 마이너스를 빼내야 되죠. 마이너스 빼내면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자, 요 놈은 마이너스 빼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놈이 나와요. 축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 축은 x는 1, 이 축은 x는 마이너스 1, 이 축은 x는 마이너스 1, 이 축은 x는 1이 됩니다. 자, 얘네 둘이 똑같죠.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1이 나오고 어떠한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느냐. 1이 나오는 경우는 가만히 보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쪽, 축이 마이너스 음수 쪽으로 가게 되면 부호가 같을 때 음수 쪽으로 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부호 판단을 하나하나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A는 뭘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A는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역시 결정을 합니다. 이 A는 불변이에요. 이 A라는 것은 2차 함수의 형태가 4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기본형 자체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변하고 인수분해형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 이 A 값만은 불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B는요. 스스로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A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B는 바로 축입니다. 축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축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A, B가 A와 B의 곱이 양수가 되면 축이 어느 쪽에 있다? 축이 왼쪽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는 바로 축이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오른쪽.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C의 부호는 뭘로 결정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C의 부호는 말 그대로 이 C, 일반형에서 C는 가장 중요한데 바로 Y절편이 되는 거죠. Y절편. 그래서 C가 양수면 Y절편이 위쪽에서 놀게 되고요. C가 음수면 Y절편이 아래쪽에서 놀게 됩니다. 그러면 연습을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요. 자, 하나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또 하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A, B, C 값을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A, B, C. 자, 이것을 일반형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도 A, B, C. 자, 일반형이라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요 위의 형태라는 거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 일단 얘는 어디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양수가 되겠고요. A 값이. 자, 그 다음에 B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축이 어느 쪽에 있냐면 축이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아야 달라야 바로 같아야 나온다라고 그랬죠. 부호가 같아야 왼쪽으로 간다. 축이. 그 다음에 C는 Y절편이니까 Y절편의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가 되겠고요. 그죠? 음수가 되죠. A의 부호가.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축이 오른쪽에 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요놈과 요놈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B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바로 Y절편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형의 부호 판단하는 요령입니다. 표준형도 부호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쉽죠. 왜냐면 A는 어차피 불변이니까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한 걸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PQ는 어떻게 됩니까? PQ는요, 바로 꼭지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만약에 2사분면에 있으면 X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준형은 쉬운데 일반형이 바로 B라는 놈 자체가 자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난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문제 풀면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개념 체크와 우리 필수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30번. 다음 이차함수의 꼭지점, 대칭축, X절편, Y절편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죠? 자, 이건 충분히 우리 중학교 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연습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꼭지점의 형태를 볼까요?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죠? 자, 요거 컴마 요거죠? 0 컴마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은 x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x는 0이 대칭축이 되겠고요. 자, x절편이라는 건 뭡니까? y가 0 될 때 x값이죠. 그 x제곱이고 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바로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y절편이죠. y절편은 누가 될까요? 바로 요 뒤에 있는 붙어있는 요 놈이 y절편이에요. 마이너스 2. 그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0, 마이너스 2의 꼭지점이 이렇게 있겠고요. 자, 축의 방정식은 y축이죠. x는 0이니까. 그다음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얘는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래요. 위쪽에다 그리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예, 아래쪽에다가 그려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2. 그다음 아래로 볼록하죠?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x절편이 있기 때문에 x절편에 해당하는 요 값 있죠? 자, 여기가 루트 2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y절편은 역시 마이너스 2였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그래프. 자, 일반형이니까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2배가 빠져나오고요. x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놈의 형태가 지금 2x제곱에 4x는 튀어나왔고요.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2배니까 마이너스 2니까 뒤에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맞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자, 축의 방정식은 x값 쓰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x절편입니다. y가 0 될 때 x값이에요. 그러면 y가 0 될 때 x의 값은요. 요거를 이놈 이퀄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놈을 한번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2가 되죠.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놈의 x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x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근해 공식 들어가야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그랬죠? b 프라임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마이너스 ac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y절편입니다. y절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게 y절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요놈도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찾으러 가보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랍니다. 제 3, 4분면에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 꼭지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축은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x절편이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자, 요놈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x절편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y절편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4니까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3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역시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2분의 1을 빼내야 돼요. 2분의 1을 빼내면 거꾸로 여기 2배 들어가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니까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요게 사라져버리게 되죠. 결국은 그러면 이놈은 2분의 1을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고요. 꼭지점은 2 컴마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되겠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절편입니다. x절편은 어떻게 되냐면 y가 0일 때 x값인데요. 결국 얘가 0 될 때 x값을 찾는 거죠. 2입니다. 2. x절편은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이죠. y절편도 역시 맨 뒤에 있는 요놈이니까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의 개형 그려보면요. 자, 꼭지점이 2, 0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2인 곳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고요. 축은 x는 2일 테고 x절편 당연히 2죠. y절편이 2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놈의 y절편이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이건 x축과 접하는 그래프죠. 자, 다음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프입니다. 역시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야 되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 x제곱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3x가 됩니다. 이렇게. 2분의 3x.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요 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가 필요하죠. 원위치 하려면 16분의 9가 여기 또 들어가죠? 자, 요 놈을 간단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배에 x 플러스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요 놈이 나가면서 마이너스 2배만큼 해서 나가죠. 플러스 8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는 하나하나 찾아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9가 꼭지점의 좌표.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x는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x절편입니다. x절편은 요놈이 0 되게 하는 x값이에요. 그러니까 x는 0 또는 x절편은 0 또는 누가 될까요? x 하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x절편.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없죠? y절편은 없으니까 그냥 0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놈도 개형 한번 그려보면요. 개형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9다 그랬죠? 8분의 9다. 자, 요 점이 꼭지점이고요. 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4분의 3, x절편은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냐면요. 0을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자, y절편이 0이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30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봅시다. 자, 계수의 부호 결정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각식의 부호를 결정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a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볼록의 형태죠. 위로 볼록하니까 a의 부호는 음수다. 음수라는 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b라는 놈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축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라고 그랬어요. 다를 때라고 그랬어요. 같을 때 음수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b도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c의 부호는 y절편을 가지고 결정하죠. y절편이 여기니까 바로 c는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여기서부터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수 비교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a-b 플러스 c가 될 때는요. 바로 여기가 음수로 바뀔 때죠. 그러니까는 x의 홀수차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 놈은 바로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죠. 여긴 부호가 바뀌죠. 여긴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만 나오게 되죠. 1은 제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전체 y의 값의 부호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높이가 여기인데 이것은 바로 x축 선상에 있기 때문에 높이가 0인 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0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0.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바로 x가 몇일 때? x가 1일 때를 뜻하겠죠? x가 1일 때 개수들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나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1이라는 것은 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1일 때 만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은 바로 높이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a-2b 플러스 4c입니다. 자, 일단 가운데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음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 대신에 음수를 집어넣는 건 당연하고요. 자, 요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4a,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곱이 맨 앞에 오고 1차가 오고 상수항이 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거꾸로, 4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4배를 하면요.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자, 4배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b죠? 마이너스 2b. 자, 다시. 자, 여기서 x에다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요 놈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게 2를 집어넣었을 때죠. 자, 그런데 요 놈은 바로 요 놈을 뭘로 나눈 겁니까? 4로 나누어 주면 되나요? 4로 안 되겠네요. 그죠? 자, 2분의 1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집어넣어야 요 놈이 역수로 나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a제곱이고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 b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몇 배 하면 요 놈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4배를 하면 나타나죠. 그래서 4배. 자, 요 놈에다 4배를 하게 되면 누가 되냐면 이것이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4c라는 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a제곱이 왜 나와요? a죠, 그냥. 그죠?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c. 요 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 거냐?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다음에 몇 배를 한 거다? 4배를 한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구하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f, 원래 2차 함수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그놈의 4배를 한 거다. 그래서 4f 마이너스 2분의 1.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충분히 하면 그래도 우리 학생 여러분도 이해할 것 같아요. 자, f-2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일 때 얘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집어넣어보라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얘가 갖는 값은 양수잖아요. 양수. 그러니까 요 놈이 자체가 양수예요. 양수. 양수에 4배 하면 뭐 될까요?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요 놈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2번 봅시다.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a는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죠? 자, 이것은 바로 a에 관한 항등식임을 뜻합니다.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a가 있는 놈과 a가 없는 놈으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요. a가 있는 놈은 2ax 마이너스 4a가 a가 있는 놈. 나머지는 이제 a가 없는 놈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y 마이너스 x제곱. 자,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a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x 마이너스 4가 빠져나오고요. 여기에 a가 들어갑니다.
이놈은 y-x 제곱이죠. 자, 이것이 항등식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a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도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자, 요걸 만족하는 xy 값을 정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왼쪽에서 x가 나오죠. x는 얼마 나옵니까? 2x가 4란 뜻이니까 x는 2가 되겠고요. 자, x가 2면 여기도 동일 문자를 가지니까 2는 4가 돼서 얼마에서 4 빼면 0 될까요? y는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나는 일정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포물선의 방정식.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대칭축이 y축에 평행하며 그랬어요. 대칭축이 y축에 평행하고 당연히 꼭지점이 이놈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우리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인수분해형. 기억나죠? 자, 꼭지점이 나오면 무슨 형 쓰라고 그랬어요? 표준형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놈은 y는 a에 자,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붙어야 되겠죠. 자, 이제 a값 구하라고 뭔가 하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준 게 0,3을 지난다 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3이란 뜻이 되겠죠. 그럼 0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a에다 2 더하면 3이니까 a가 1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형태는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 점 0,0, 2,1, 1,3을 지난다. 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지는 형태는 무슨 형을 가지고 해결봐라? 바로 일반형을 가지고 해결봐라 그랬어요. 일반형. 자, 그러면 일반형이라는 건 y는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x가 0일 때 y도 0이다 그랬으니까 c도 0 돼버리죠. 그래서 c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갖고 2원 2차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2 집어넣으면요. 4a 플러스 2b는 1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니까 x 1 집어넣으면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배 하게 되면요. 여기는 2a, 여기는 2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돼버려서 자,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 빼면 2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7이 나오게 되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이 나오죠? a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b 값도 나오게 되죠. a가 2분의 7이면요. 이게 2분의 7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게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이 값을 그대로 원래의 일반형에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y는 a는 2분의 7.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3x.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형태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x축과의 교점, 바로 이것이 x절편이죠. x절편이 두 개가 주어졌으면 바로 요놈 마이너스 2와 1이 결국은 두 근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근이 나오는 형태, 무슨 형으로 해결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은 인수분해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되죠? y는, a는 잘 모르겠으나 근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인수분해된 거다?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a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더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이 4야 라고 준 겁니다. 그럼 y절편이 4라는 얘기는 뭐예요? 0,4를 지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4가 돼야 돼요. x가 0이면 여기가 2고요. 0이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얼마 곱하면 4가 될까요? a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식은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3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꼭지점이 자, 꼭지점이 2, 4분면에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자, 꼭지점은 무슨 형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표준형. 그러니까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y는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놈이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요걸 다시 표현하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놈만 남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꼭지점이 제 몇 사분면에 있느냐? 2사분면이니까 바로 2사분면은 x좌표가 음수, 그 다음에 y좌표가 양수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k는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k는 0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어야 되겠죠. 이게 양수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양수란 뜻은 거꾸로 부호를 바꿔버리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음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하면 하나, 둘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이 범위죠. 우리 1학기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k의 범위는 사이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왼쪽에서 나왔던 k가 0보다 작다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나온 k의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의 공통 범위를 찾아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공통 범위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얼마보다?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죠. 자,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자, x축 방향으로 4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그랬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가 되었다. 그랬죠. 자, 요거는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4,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됐답니다. 그러면 애초에 꼭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x가 4만큼 커졌더니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x의 좌표는 얼마였단 얘기입니까? 4가 커져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5였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4가 커지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요. y는 1을 뺐더니 2가 됐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그대로 원래 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을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y는 a, 그 다음에 x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a 값만 정하면 되는데 a는 일반형이나 표준형이나 인수분해형 어떤 형태로 바꿔도 a는 불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는 여기에 있는 1이 있죠. 1과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이란 뜻입니다. 이걸 전개만 해주면 되죠. 전개한식은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55, 25의 3이니까 2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20과 동일한 식입니다. 그러면 b는 얼마입니까? b는 여기 있는 1차 10이 되겠고요. c는 바로 상수항 2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개념 체크,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밑에 확인 체크 있죠? 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과 역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2차 함수의 꼭지점 대칭축 x절편, y절편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죠. 선생님 한 번에 바꿀게요. x-1의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꼭지점부터 볼까요?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다? 1, 마이너스 4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x는 1이다. 자, x절편입니다. x절편. 그럼 이게 1, 3의 큰 게 마이너스 한 개 플러스 가지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절편은 누굽니까? y절편은 바로 마이너스 3이 y절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그려보죠, 뭐. 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다 그랬어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인 곳에 꼭지점이 잡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데요.
x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3이랍니다. 마이너스 2라고 3이래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3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y절편 점검하면요.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요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거꾸로 마이너스 2배가 들어가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돼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빠져나가야 되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면은 반이니까 플러스 2가 붙네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만나 확인해 볼까요? 상수항이 지금 4 반이니까 2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있어야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부터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는 2,2가 되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절편입니다. x절편은 지금 요게 0되게 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들어가면 되냐면, 4가 들어가면 되죠? 4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절편은 0하고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0입니다. 없으니까. 그죠? y절편은 0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역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봅시다. 자, 꼭지점이 2,2래요. 2,2가 꼭지점이고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옵니다. 축은 x는 2이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0하고 4랍니다. x절편이 0하고 4면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서 가서 이렇게 4인 곳을 지나야 되겠죠. 여기가 4, 여기가 0인 곳, 이렇게 되겠죠. y절편은 0이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생겼죠? 3번 그래프는. 자, 역시 이것 자체가 그냥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꼭지점 바로 나옵니다. 꼭지점 몇 컴마 몇? 0,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는 0이죠. 바로 y축을 뜻하겠고요. 자, x절편입니다. x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y가 0일 때 x값이에요. 그러면 2x제곱이 2니까 x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y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뒤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프의 개형 그려봅시다. 자,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다. 자, 여기에 꼭지점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축은 y축이다. 맞죠? 그 다음에 x절편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요. 2배가 빠져나오고 x제곱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2배니까 마이너스인데요. 뒤에 거랑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자체로 남아버리네요. 그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냐? 마이너스 1,0.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x절편입니다. x절편은 바로 요놈이 0 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놈이 0 되는 값입니다.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죠.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y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의 개형 그리러 갑니다.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1인 곳에 꼭지점이 있고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절편이 2다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는데 요 지점이 2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개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번이에요. (98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형이죠.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각식의 부호를 결정하여라 그랬네요. 자, 확인을 해보죠. 자, 이게 약간 요 길로 와야 되죠. 요 길로 와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쵸? 꼭지점이 지금 잘 안 맞아 있네. 자, a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a의 부호는 양수죠. 그래서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축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축이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축이 오른쪽이면은 이 둘의 부호가 같아야 달라야? 달라야. 그러니까 b는 음수죠. 그 다음에 C는 Y절편을 뜻하는데 C가 위쪽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것은 양수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것은 X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다? 1을 집어넣으면 나온다. 그럼 X가 1일 때는 밑에 있잖아요. 여기 음수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음수다. 자, 그 다음
a-b 플러스 c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면 요때잖아요. 그럼 위로 쭉 올라가서 양수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4a-2b 플러스 c다. 자, 이것은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나와버립니다. x가 마이너스2면 또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0보다 역시 마이너스 2라는 건 6이니까 역시 위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놈도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0 몇 번이죠? 99번. 뭐 관계식 구하기 뭐 그거겠네요. 자, 99번 보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네 문제 나왔습니다. 자, 대칭축이 y축에 평행하죠. 당연히 꼭지점 나왔네요. 무슨 형? 표준형으로 바꿔라.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의 플러스 3이란 뜻이죠. 자, a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가르쳐줬어요? 점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x가 1일 때 이게 마이너스 6이래요. 1이면 3이죠. 3의 제곱 9니까 9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6이다잖아요. 그럼 a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럼 a 그대로 집어넣어서 간단히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 놈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그래프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세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 점이 지금 뭐 0,0도 안 보이고요. 일단은 일반형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세 점이면 일반형이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6이다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면 a죠. 그럼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예요. 자, 요 놈이 6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2를 집어넣게 되면 4a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바로 마이너스 6이란 뜻이고요. 3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세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c부터 없애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빼버리죠. 그러면 3a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플러스 3b입니다.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두 번째 요식에서 요식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5a죠. 3b에서 2b 빼면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플러스 8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위의 식이 지금 3, 3, 3,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a 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4a가 튀어나오고요. 4a는 8에서 마이너스 4를 뺀 거니까 더하는 게 돼버리죠. 12.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가 3이면 이렇게 뿅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이제 C값만 구하면 되죠. a가 3이래요. 여기가 3입니다. 3. 그 다음에 b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이 돼버리죠. 플러스 c는 6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값들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요. y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a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3입니다. 그러니까 3x제곱이고요. 자, b값이 얼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C값이 얼마?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1,1하고요. 그 다음에 4,4를 지나고 x축에 접한다 그랬습니다.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죠? y는 a의 x-p의 제곱까지만 쓰는 거죠. q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 남아요? 요놈하고 요놈 2개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점을 준 겁니다. 구하라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1이다 그랬으니까 써보면 요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x가 1이면요. a의 1마 p의 제곱은 y도 1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의 x가 4일 때 y도 4다 그랬으니까 4마 p의 제곱은 4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찾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미지수가 다 2차이기 때문에 근을 두 쌍을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ap의 제곱이 사라지는데 자, 뭐 요게 지금 4분의 1. 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a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 나눠서 해결을 보자니 나눠서 해결 봐도 되겠네요. 그죠? 자, 요 놈분의 요 놈은 요 놈분의 요 놈이죠. 그죠? 그러면 1마 p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4마 p의 제곱이라는 놈은 1분의 4니까 4가 되죠. 선생님 a는요? a분의 a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을 넘겨서 정리를 하면 되죠. 1마 p의 제곱이라고 정리하면 되는데 p가 뭐 1일 리는 없으니까 p마 1마 p 1마 p의 제곱하면 요 놈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4, 16 마이너스 4, 2, 8p 플러스 p 제곱은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p니까 마이너스 8p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p 제곱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8p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p제곱 넘어가면 3p 제곱이 되겠고요. 3p 제곱은 12가 되니까 p 제곱이 4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p의 값이 누구누구다?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에 따라서 이제 a 값 정하면 되죠. a 값은 p가 2이면 이게 마이너스 제곱 1이니까 a는 1이 됩니다. 그죠? a는 1 플러스 1.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이면 이게 3의 제곱이니까 9a가 되니까 9분의 1이 돼버리죠. 그죠? 하나는 9분의 1이 된다.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9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요게 이제 p 값에 따른 a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쌍을 써줘야 되니까 첫 번째 식이 p가 2일 때 a가 1이다 그랬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요. y는 a가 1이라 그랬으니까 쓸 필요 없죠? x-p의 제곱이니까 x-2의 제곱이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가 더 있죠, 얘는. y는, 자, 또 하나는 a가 9분의 1일 때 p가 마이너스 2다. a가 9분의 1일 때니까 9분의 1일 때 p가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대칭축의 x는 2이고요. 그 다음에 1,0과 2,-1을 지난다. 자, 대칭축이 나왔죠. 대칭축 하면 역시 무슨 형? 표준형으로 가야 되겠죠? y는 a, 대칭축이 여기에 된다는 얘기는 x-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뒤에 뭔가가 q가 이렇게 붙겠죠. 자, 요 놈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1 집어넣어야겠죠. 1 들어가게 되면 1마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a 플러스 q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q는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x가 2예요. x가 2면요. 이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리니까 결국은 그놈이 마이너스 1 되기 위한 q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q는 마이너스 1이다. 자, q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a는 얼마일까요? 이 둘은 더해서 0 돼버리는 거니까 요거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y는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x-2의 제곱에 q값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이네요. 100번. 자,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답니다. 꼭지점 찾으라는 얘기는 요거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달라는 뜻이죠.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자, y는 x제곱, 이거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x-k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뒤에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k,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꼭지점이 바로 어디 위에 있느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에 있다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k를 빨리 x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y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k 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집어넣은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퀄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요거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마이너스 2k 넘어가면 플러스 k니까 k만 남죠. k만 남고요. 동그라미 하나 어디 갔냐? 자, 이렇게 2가 넘어가야 되니까 1 남죠. 그래서 k 값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자, 101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a는 누구에 관계없이, 그렇죠, a에 관계없이 그랬습니다.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a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죠. 그럼 a끼리 모으고 a 없는 놈들끼리 모으면 돼요. a 있는 놈들 모으면 2ax 마이너스 4a. 자, 나머지 버려버리면 y는 y 마이너스 x 제곱 떨어지겠죠. 자, 이 점이 이 포물선의 꼭지점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a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랬죠?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요 놈은 a로 뽑아내게 되면 2x-4의 a가 되겠고요. 자, y-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요 값 있죠? 0이어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값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얼마 나옵니까? x의 값은 2는 4니까 2가 되겠고요. x가 2면 y는 4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2,4입니다. 바로 이 2,4라는 놈이 꼭지점이 된답니다. 누구의? 바로 원래 있던 요 2차식의 꼭지점이 된답니다. 그랬을 때 A값 구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라는 얘기는 이거 빨리 표준형으로 써보란 얘기죠. Y는 A값이 얼마예요? 불변이니까 1이죠. 쓸 필요 없고요. X-2의 제곱에 플러스 4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풀어서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놈이 저 위에서 2A라고 그랬고요. 요 놈이 바로 마이너스 4A라고 그랬죠. 자, 동일한 값 나오겠죠? A는 얼마 나옵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10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자, 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발 올린 사람 발 내리세요. 냄새 납니다. 자, 102번 보죠. 자,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꼭지점이 일사분면에 있다 그랬죠. 자, 일단 꼭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요. y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k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k,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 바로 꼭지점이 일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플러스요, 요것도 플러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k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k-2 또한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k-2가 0보다 크다라는 건 k가 2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요 둘의 공통범위. 그러면 큰 거보다 크다니까 바로 요 놈의 k의 범위는 2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자, 103번 마지막 문제죠? 10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랍니다. 자, 이건 점을 대칭시켜도 되고 아니면 식을 대칭시켜서 좌표를 구해내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꼭지점을 막 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요 자체의 꼭지점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0,1이에요. 그죠? 자, 이것을 갖다가 꼭지점도 어차피 x축 대칭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을 갖다가 x축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x축 대칭. 그럼 x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만 바꾸는 거죠? 그렇죠. y의 부호만 바꾸는 겁니다. y의 부호만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축의 대칭인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0,-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1차부터 2차까지는 중학교 때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수학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첨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등식과 엮여진 뭐 일정한 점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뭐 부호 판단 요령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즐거웠나 모르겠어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연습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